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전화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다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자, 늦지 마시고요. 딱 기회가 왔으면 딱 이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기회 있을 때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는 02-3772-0269번. 지금 전화 주셔도 다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세요. 자, 그리고 이 방송 진행 중이잖아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2부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이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어요? 모텔엑스에 모트렉스. 매수 가격 15,100원에 네. 10%에. 15,1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매수는 혹시 최근에 하신 건 아니죠? 예, 한 2월 달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 2월 달에 하셨어요? 네. 오래되진 않았네요. 이 종목이. 아, 그래도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지금 그쵸. 추가 매수 네.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아, 추가 매수를 또 이제 해보면 어떨까? 네. 자, 지금 이제 이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아시나요? 모트렉스는 어떤 회사인지? 뭐 운송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면은 네. 자동차에 이제 오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오디오 장치라든지 또는 이제 네네.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그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모트렉스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모트렉스는 국내 쪽에서의 판매보다는 해외 쪽에서 이 판매가 좀 많이 이게 되는 그런 기업이라서 일단 해외 쪽의 실적이 좀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매수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면 혹시 이때 매수를 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때 딱 그 타이밍에 매수하신 이유가 뭐 차트 아니면 뭐 들으신 거예요? 예, 차트 보고 지인이 아, 그래요? 또 신청했는데 보니까 갈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모트렉스 잠깐 볼게요. 차트 잠깐 보면요. 이게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반등 줬죠. 이때도 약간 네.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빠져버렸죠. 그리고 네. 다시 또 반등을 줬어요. 매수했던 때가 아마 요 부근일 거예요. 요 부근. 아, 2월 달이니까 네. 요 부분이겠네요. 이때. 그쵸? 네. 그리고 네. 다시 반등 줬다가 또 빠져버리죠.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네.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졌다 반등 줬다 빠졌다 반등 줬다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려면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좀 옆으로라든지 횡보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조금 더 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매수를 할 때는 이런 흐름들을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염두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 네. 매수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저점을 만들어 갈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은- 옆으로 행보할 때.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하락이 안 잡힌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보고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해야 하면 또 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주가를 보면
일단 15,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만약에 이제 반등 주면 정확하게 저점을 확실하게 그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줘봐야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반등 주는 걸 확인을 해서 지금 오늘 이제 하락이 살짝 잡혔잖아요. 그죠? 하락이 좀 멈췄죠. 오늘 네. 반등 줬으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주면 14,500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 그때 힘이 좀 이제 있다 싶으면 그냥 보유 좀 더 하셨다가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돼요. 탈출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4,500원까지 왔는데 힘이 좀 약하네? 이러면 그때는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네. 목표 주가는 일단 14,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반등 나왔을 때 팔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지는 그때 힘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 네이버로 식생산 썼었는데 네이버 사셨어요? 아니 19만 원에 10불 샀는데 또 내려가지고 이게 네. 어쩜 샀나 봐. 전화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지금 화면을 잠깐 볼게요. 19만 원에 10% 매수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매수는 최근에 하셨나 봐요. 지금 저점에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안 내려갈까 싶. 내려가나 싶.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다면 매수 시점은 괜찮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18만 원 정도 이 위쪽에서는 저점이 잡혀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보면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화면을 잠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두면 이제 보이죠, 뭔가 흐름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는 어디까지 설정하면 좋을까요? 바로 위쪽 구간이죠. 이 위쪽 구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게 가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키워가는 구간, 그리고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가격에서는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동안 굉장히 좀 업황상으로도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조정 기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지금 1분기는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금 비수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끌고 와서 저는 22만 원 정도 이 가격까지 가져가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래 걸리니까? 뭐 오래 걸려요? 시간이 빨리 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죠? 당장 내일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거 다 알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시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제 거기에 그 압박을 받고 뭔가 구애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절대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가져갈. 네, 올라갈만 하면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면 이게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22만 원까지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네요. 매수 가격은 지금 보니까 눌림목이 있는 것 같아. 회사가 적자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 10% 하려고 합니다. 적절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매수하기 전에 왜 이제 연락을 주셨군요. 자, 그러면 에코앤드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봅시다. 진짜 눌림목인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자리가 약간의 양봉이 좀 만들어지는 자리네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제 눌리면서 이 양봉이 딱 잡히는 자리를 보통 눌림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살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눌림목 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 반등 자리가 나올 때 이 반등 구간을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지를 받는다는 건 이때 매수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어야지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가라는 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정구점 부근이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걸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하락 이후 반등, 또 하락 이후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지지대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도 여기가 저점이 잡힐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보통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첫 번째 그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즉 하락 이후에 최소한 2번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최소한 이제 저점이 잡히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신호는 2번 정도의 반등이 확인됐을 때, 이때 여기서 저점이 잡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반등을 통해서 여기가 놀림목 저점이다 라고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좀 좋은 그 타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매수 시점은 여기서 잡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에코앤드림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고점 찍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또 떨어졌잖아요. 전 저점 자리를 이미 깼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은 지금 매수 시점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니까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 반도체 유니코스트, 유닛 테스트요? 코스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200원에 30%입니다. 8,200원에 30% 매수하셨어요? 예. 자, 지금 유닛 퀘스트 맞죠? 예. 네, 유닛 퀘스트. 잠깐만. 제가 타이핑이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자, 유닛 퀘스트를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자막이 지금 나오면 제가 그 혹시 매수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8,200원에 30%. 네. 지금 자막 나왔네요. 네. 이게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귀로 듣는 게 조금 이제 제가 안 들리면 좀 이게 체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8,2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매수를 하신 지가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유니캐스트를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에 관련되고 또 이 회사가 괜찮았고 그 나무가 뭐 드림텍인가 그 지분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공시를 보니까는. 네. 그래서 뭐 괜찮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뭐 계속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뭐 홀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더 매수해도 되는 건지 조금 더 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 타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사실 유니캐스트가요. 예. 그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예.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 유니캐스트 역시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가 되거나 많은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캐스트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2023년도 실적 발표가 됐죠. 근데 순이익은 원래 2021년도에 순이익이 6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400억, 2023년도에는 163억. 계속 떨어져요. 그죠? 실적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실적을 잘 잡아주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실적이 좀 많이 감소한 회사, 어떤 회사들은 또 이제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게 좀 이제 종목들을 잘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일단 유니캐스트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30%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손해를 보고 나올 정도의 매수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미 앞전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이 예. 자리는 이제 주가가 항상 급하게 올라가면 중간에 옆으로 좀 눕는 자리들이 나와요. 이 쉬어가는 자리죠. 이 쉬어가는 자리는 매수하고 매도의 그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제 10,0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10,000원 자리 위쪽으로만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니캐스트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은 상승에 대한 시작이 2차 상승이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예. 지금 약간 이제 그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아직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이때 올라갈 때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등 나올 때 거래가 들어왔죠. 근데 그 다음에 거래가 지금 아직 없잖아요. 다음 반등 나올 때 거래가 들어올 텐데 이 거래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앞전에 이 거래보다 다음에 거래가 좀 더 크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금 더 끌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앞전 거래보다 거래가 좀 작다고 하면 그 반등 이용해서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가 좀 위쪽이죠. 제가 볼 때는 9,000원 정도 위쪽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거래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9,000원에 파느냐 아니면 10,000원 위쪽으로 보느냐 요거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이렇게-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기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매수가 12만 3,500원에 33%. 12만 3,500원이요. 네. 네, 자, 이 매도 시점, 매도를 어느 가격대 해야 될지 지금 이거 언제 사신 그게 건데요? 좀 됐죠. 됐는데 이제 좀 네. 팔았다가 오르면 아. 14만 원 넘을 때 좀 팔았다가 그래요. 또 조금 갖고 있다가 또 빠지면 또 물타기 해놨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14만 원 보세요. 네, 아, 그러면 돼요? 네, 14만 원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이 종목 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예. 그래도 지금 11만 5천 원 정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반등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예, 예, 14만 원까지 그렇더라고요. 또 올라가면서 빠지지만 네. 다음에 14만 원 사실 이제 넘어가면 그 위쪽으로 열릴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이제 네. 지금 당장 여기서 뭐 계속 끌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건 이미 매수 단가가 뭐 높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이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14만 원과 그 다음에 12만 원 아래에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14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다 매도 그때 그러면 다 팔아요? 뭐 남겨서 좀 매도. 뭐 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넘어가면은 조금 더 봐도 되나? 근데 다음에 넘어가면 또 안 늘리겠어요? 또 늘릴 때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 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팔 때 그냥 파시고 나중에 또 타이밍 아, 나오면 팔고요? 그때 사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아모레 퍼시픽 예. 지금 주가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종목 올라갈 때 다시 뭐 나중에 공략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수익을 먼저 좀 지켜가는 게 중요하고 비중도 지금 뭐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때 그냥 다 예. 파세요. 그리고 다음에 타이밍 예, 예. 잡으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유나이트 제약이고요. 네, 24,500원에 10%예요.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예. 네. 자,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은 22,000원대 매수하신 거예요? 24,500원. 네네. 그럼 지금 가격인데요? 이거 제가 재작년 22년 12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네. 12월 달에 하셨다고요? 네, 재작년 12월 달에요. 재작년이요? 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면 왜 수익이 네. 났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아니, 제약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냥 그래요? 수익률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3만 원대가 넘어갔었으면 이거 수익이 작은 수익은 그때는 아니에요. 제가 못 봤어요. 그때 못 보셨고요. 그러면 네. 다음에는 한 29,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수익이 작아서 이것도 그렇진 않은데. 자, 일단 볼게요. 뭔가 네. 큰 한방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 뭐 4만 원, 뭐 5만 원 정도 막 이럴 수도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약주라는 건. 근데 제가 네. 원래 5만 원대 샀었다가 네. 팔고 그때 다시 고으로 매입을 한 거라서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더 이제 그렇죠. 그때 뭐 사셨으면은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하한가를 찍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미끄러져 내려왔던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2020년도 이때 당시에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강한 상승 사이클이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는
왜 올라갔는지를 보면 코로나라는 정말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제약바이오 사이클보다 더 많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음 상승 사이클은 2020년도에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 특수성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은 기다리고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그냥 28,000원 오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번 정리하고 또 떨어지면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멘토님 네. 얘가 근데 돈을 되게 잘 벌더라고요. 회사가 돈을 되게 잘 번다고요? 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거기에 무조건 맞춰서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 그 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돈을 잘 벌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종의 사이클을 못하면 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가가 한 종목만 탁탁 치고 올리지 않아요. 무더기로 같이 움직이는 이제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테마를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업종이 같이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개별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같이 뭔가 이제 한 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해도 하락 사이클을 타는 시기에는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쨌든 그 만약에 이거 진짜 나는 그래도 기다리면서 한번 더 크게 한번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3만 원 정도 넘어가는 이 고점 위로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자리가 이 조만간 나오게 될지 아니면 좀 길어질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갔다 또 빠져봐요. 그럼 또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익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또 떨어지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또 이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 한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지금 당장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28,000원 정도 27,000원 위로 왔을 때 한번 정리했다가 조금 아래에서 다시 떨어지면 샀다가 네. 수익을 났을 한 때좀 번만 여쭤봐도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보 같은 질문인데 28,000원까지 가는데 오래 걸릴까요? 정말 그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네,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상승 이제 분위기를 타면 원래 이제 주가가 그렇잖아요. 단 뭐 일주일 안에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뭐 좀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되긴 합니다. 최소한 뭐 한두 달 정도는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으로 봤을 때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에시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9,050원에 30%요. 6만 엑시콘 29,050원이요. 네. 29,050원이요. 네, 29,050원이군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왜 사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사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고물으면은 이게 자꾸 뜬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해서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엑시콘이 사실 예. 이 회사를 아마 이제 최근에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엑시콘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매매를 조금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엑시콘은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주가 차트 잠깐 보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예. 화면 보이시죠? 예. 제가 잠깐 이제 약간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예. 위쪽으로 고점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예.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저점이 좀 여기 잡혀 있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고점이 좀 올라가고 저점이 좀 잡혀 있다라고 하면 아 그래 위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신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면서 저점만 잡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밀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약간의 그 이제 우리가 표시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고점과 저점 사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의 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갑자기 아래로 밀리면 팍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 좋아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에시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뭐 관련 종목으로 지금 최근에 좀 이미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가격을 말씀드리면 25,000원짜리를 손절가로 좀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29,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3만 원 정도에서는 그냥 짧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5,000원과 3만 원 차이 기억하셨다가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요, 다시 한번 강연의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강연의 일정들 확인하고 왔는데요. 자, 이번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신 다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화요일 오후 저녁 9시에 방송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내일도 역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9시부터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면서 뭐 한 주 동안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 뭔가 좀 궁금한 것들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이제 온라인 방송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동일하게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고 채널로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말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은요, 주말 동안의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다음 주 일정은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면서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마련해 드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심야 주식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노원에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시간은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자, 시간 확인 잘 하시고요. 1시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시면 이제 여유 있게 자석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석 이제 참여하실 때는 시간보다 조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천안 쪽으로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천안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세미나실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천안 쪽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달라요. 토요일은 1시부터고요. 일요일은 2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실 때는 2시부터 4시까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과 앞으로 업종은 어떤 업종 쪽으로 수렴매가 좀 돌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전망을 해드리니까요. 주식하다 보면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했어도 나한테 계속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혀가지고 좀 위쪽으로 성장을 또 못하게 되는데, 이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막혔던 부분을 제가 좀 뚫어드릴 거니까, 네, 많이 오셔가지고 강연회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회 일정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JYP 엔터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77,5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15% 매수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자, 예, JYP 엔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77,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현재 가격보다는 좀 위쪽에서 매수하셨어요. 근데 이 매수한 가격이 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긴 했지만요. 엔터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JYP 엔터도 포함해서 이제는 저점을 좀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JYP 엔터의 경우에도 하락이 많이 진행된 만큼 지금 이제 8만원 아래, 지금 현재 7만원 아래까지도 내려왔었잖아요. 7만원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점을 잡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만 틀어준다면 아마도 매수한 가격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져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보유하고 끌고 가는 자리다. 그리고 이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9만원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9만원 정도 봐도 수익은 어느 정도 좀 되겠죠. 이때 매도에 대한 부분은 9만원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9만원 왔을 때 다 팔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만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10만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게 저는 JYP 엔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전략으로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차 9만원, 2차 10만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보유 의견이에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테라제니텍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5,000원이고요. 비중은 5%네요. 자, 5,000원에 비중 5%. 그렇다면 이거 꽤 높은 가격이군요. 이게 주가로 본다면 예전 과거 주가하고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쪽에서 이 붙은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 붙었다라고 해서 좀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기업은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를 잠깐 확인해 보면 거래가 100만, 1000만억, 10억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25만 주 정도. 거래 대금이 조금은 부족해요. 여전히 거래가 제가 기준 세워드렸던 20억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테라제니텍스는 일단 앞으로 거래가 거래가 들어와줘야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은 이 종목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애매하게 반등 나왔다가 빠진 자리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5,000원 위쪽으로 한번 쏘아 올렸을 때 파는 게 저는 더 좋은 전략 같아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5,000원 위쪽으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만약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만약에 4,300원 정도, 4,300원 이 가격 아래로 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는 뭐 3% 정도만 더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은 4,300원 정도, 그리고 반등 시 5,000원 위쪽에 올라왔을 때 팔자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인벤티지랩. 자, 매수 가격은 지금 12,400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10%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얼마 잡고 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근데 이 종목을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 근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 손절가를 잡고 이제 얼마 잡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셨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이 회사가 약간의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멘티지랩의 경우에는 사실 그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법인으로 상장이 됐어요. 기술 특례 법인으로 상장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저는 이 종목은 매매하기에는 좀 적합해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11,470원이 지난번에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1,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이거는 좀 짧게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12,500원, 12,400원 매수가니까 12,500원 위쪽으로 반등 시에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할 텐데요. 이번 상담은요, 전화입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이고, 민망스럽습니다. 아이센스, 네. 아모센스, 네. 24,000원에 10%입니다. 24,000원에 10%고요. 예, 예. 아모센스네요. 네네. 자, 24,000원에 10%면. 그런데요, 네. 12,000원에 10%를 제가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망할 회사는 아닙니까? 와, 이 종목을 혹시 작년에 사신 건 아니죠? 몇 년 됐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셨어요? 근데 네. 왜 작년에 주가가 매수가까지 오긴 했거든요. 근데 안 파셨어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보셨나 보네요. 예, 봤는데 상한가 한 들어가세요. 이틀간 그리 상한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가 그 다음날 팔라니까 쑥쑥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요. 일단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이 회사가 지금 망할 회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노예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근데 네. 부채 비율이 지금 20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 좀 체크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자본 부채 쪽이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700억 정도, 유동부채가 600억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납입자본하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 그 다음에 잉여금.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영업용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네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고,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혹시 이 회사 보유하고 계시다가 뭐 증자라든지 이런 거 혹시 했나요? 제가 이거 아니요. 오랜만에 봐서. 그건 안 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건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잠깐 이것도 뉴스 검색 좀 해볼게요. 왜냐면 오랫동안 좀 봤는데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좀 위험한지를 좀 파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회사는 불안불안한 건 맞아요.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건 회사의 존폐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그 차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폐 아니요. 시트라고, 이제 전자파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술이죠. 아니요, 이게 그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그거 아니에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맞아요. 근데 전기를 이제 쏘는 그런 IT 기기들은 다 전자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전기차 충전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무선 충전과 관련된 차폐 시트, 자동차 시트 있죠. 차단시켜주는 시트,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모듈이라든지 전장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 어쨌든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무선 충전, 전기차 이런 것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쪽은 어쨌든 그동안 수요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아모센스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어떤 테마가 좀 타면 주가가 탁 이제 또 튀어오르는 습성이 있는데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못 빠지신 거예요. 예, 대표님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 네. 말까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면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지난번에 이 자리가 다시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모센스는 12,000원에 제가 10%는 팔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네. 재무적인 부담, 리스크는 시장에서 노출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제 생각에는 13,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회복이 12,500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13,000원 다시 수정할게요. 13,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예. 네,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13,000원 오면 꼭 연락을 주시고 네. 상담을 다시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소한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팔지 마시고 13,000원 오면 꼭 연락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절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안 돼요. 예, 추가 매수는 맞아요. 하지 마세요. 네. 예, 예, 이것만 예. 가져가시다가 가격 예. 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트님.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세요? 센트리온 19만 원에 50%요. 셀트리온 19만 원에 50%요? 예, 예. 아, 19만 원.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예, 아니, 한 달 됐는데. 한 달 되셨어요? 예, 제약하고 모멘텀도 있고, 네.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샀거든요. 재료가 있어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 예. 자,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IT 쪽에서 좀 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스닥 쪽에 상장된다는 게 솔직히 이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건 뉴스에 지금 이미 나왔거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킨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주가가 어쨌든 한번 그 시세가 예전에 이제 나오고 나서 주가 좀 눌려 있잖아요. 그죠? 앞서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IT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쨌든 과거부터 약간 대장주의 역할도 좀 해줬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은 저는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본다면 솔직히 위쪽에 예전에 그 24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이 자리까지 보시지 마시고 비중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21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만약에 이걸 좀 끌고 가고 싶다고 하면 최소한 21만 원에서 20%만 남겨두시고 30%는 수익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23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21만 원에 30% 정리, 나머지 20%는 23만 원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최종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저기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00원에 40%요. 18,000원에 40%요? 예, 예. 근래에 사셨어요? 오늘 샀어요. 어, 근데 사고 자꾸 떨어져. 근래에 사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대한전선을 예. 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점을? 불이 가격이 뭐 올라가고, 불이 쪽이 앞으로 괜찮지 않겠냐고, 또 그래서 대한전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 부분은 맞아요. 원자재 가격은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갈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달러라는 건 이제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선물이라든지 상품 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달러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 상대적인 그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이제 의미인 거고, 구리라든지 원자재 가격들도 이제 상승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제 대한전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되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또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전력망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좀 있었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이 앞으로 전력난이 좀 심각해질 거예요. 전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전력 이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그건 AI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시장에서의 관심은 좀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아직 시세는 끝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너무 높게 볼 것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자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잖아요. 40% 많잖아요. 12,000원에 그냥 다 파세요. 여지 두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해서 저는 목표 주가 1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YM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3,800원이고요. 비중은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YMT 13,800원. 그러면 이 종목은 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최근에 주가가 한번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 가격 밑에 현재 이제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YMT는 애초에 매수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YMT가 오늘만 해도 거래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을 본다면 한 2억 정도가 되죠. 10,000만, 100만, 1,000만 원. 그렇죠.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자체도 우리가 보면 거래량은 이제 2만 3천 주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2020. 네, 2020. 하루에 한 번 제가 상담할 때마다 한 번씩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방송 출연할 때마다. 앞에 20은 뭐예요? 거래량을 의미하고요. 뒤에 20은 거래 대금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 20만 주 이상, 거래 대금 20억 이상 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YMT는 당시에도 이게 해당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하면 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한 종목은 단기 한번 탁 올라갔다 빠지거나 이런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라 이거는 그냥 보고서 매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000원 정도의 매도를 좀 걸어두시고 반등 시에 좀 탈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YMT는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좋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도 종목들마다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봐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특별하게 뭔가 거래가 막 들어올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놓여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YMT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 볼까? YMT 지금 저점에 있네? 이거 사볼까?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종목 말고는 좀 다른 종목 있죠. 거래가 어느 정도 서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T는 1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YMT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나머지 뭐 종목 상담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에 일정 있는 거 아시죠? 다들 확인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